여러분은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1997년 겨울, 매서운 한파보다 더 차갑게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말이죠. 우리가 애써 벌어온 원화의 가치가 마치 종잇조각처럼 힘없이 떨어져 내리던 그 공포스러운 시간을요. 수많은 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렸지만 과연 원화는 정말로 그저 무너져 내리기만 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화를 굳건히 지켜내던 비밀스러운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딱딱한 경제 지식을 나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인의 삶과 직결되었던 원화의 가치, 그 운명이 어떻게 요동쳤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한 편의 생생한 드라마처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중요한 통찰을 함께 얻어가며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의 경제 위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화의 진짜 얼굴을 만나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1990년대 중반, 그때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넘쳐났고 매일같이 새로운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죠. 우리는 고도 성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흠뻑 취해 있었고 이 눈부신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았던 평온한 바다처럼 보였죠. 하지만 넓고 푸른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풍의 전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고함 뒤편에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채 증가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같은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듯이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이 그 평온했던 환상에 첫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여름, 태국에서는 바트화가 갑작스럽게 폭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태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바트화가 한순간에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연쇄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자금들이 마치 썰물처럼 아시아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뉴스에서는 연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 소식이 심각하게 보도되었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 소식들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우리까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더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어갔죠. 마치 태풍이 서서히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연쇄적인 부도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휘청거린다는 소식은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안온함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폭풍은 대한민국을 비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죠. 이윽고 1997년 겨울, 그 거대한 폭풍은 잔인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을 덮쳐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당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원화는 마치 돛담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리듯 급격하게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800원대에 머물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순식간에 1000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1700원대까지 치솟으며 모두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필요한 해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였죠. 기업들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수입 물가에 허덕였고 결국 수많은 공장이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한때 국가 경제를 이끌던 탄탄한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쓰러져 나갔고 중소기업들은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환율 변동이 단순히 금융시장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거 자금을 회수하는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집에서 도망치듯 서둘러 한국 시장을 떠났고 달러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는 당장 갚아야 할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저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업들은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공장을 멈추는 대신 오히려 밤낮 없이 가동하며 수출에 매진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기업인들의 강한 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TV 화면 속에서는 전 국민을 감동시킨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에 평범한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집안에 모아두었던 금부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금반지, 자녀 돌잔치 때 받은 금목걸이, 심지어는 할머니의 비녀까지 각자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금들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국민적 단합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 당국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뇌에 찬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상했죠. 때로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의 신용을 지키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시선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견했던 국제경제 전문가들조차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단합력과 기업들의 끈질긴 생존력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잠재력, 즉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강한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두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원화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율 숫자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굳건한 체력과 이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지가 바로 원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비밀스러운 힘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을 찾아내기 시작했지만 과연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원화의 가치가 종이조각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절망하던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굳건히 지탱했던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도 같은 비밀스러운 힘이 있었답니다. 단순한 절망을 넘어 바로 그 힘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견고한 제조업 기반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십 년간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비록 단기적인 외환 유출로 휘청거릴지언정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기둥이었죠. 수많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공장을 돌리며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된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처럼 끈질긴 생존력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환율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국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의지였죠.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분열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단결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돌반지, 순금 목걸이, 심지어는 자녀의 100일 기념 금수저까지 집안 대대로 물려온 소중한 금부치들을 기꺼이 내놓으며 외환위기 극복에 동참했죠. 이는 단순히 금을 모아 달러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넘어선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자 뜨거운 연대감이었어요. 국민 개개인의 작은 희생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력은 국제사회의 시선마저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정부와 중앙은행의 헌신적인 노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은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밤낮 없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국가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무너져가는 외환시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죠.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지켜내려 애쓰고 국제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이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당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원화의 가치 하락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율 숫자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굳건한 체력, 즉 숙련된 노동력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강한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지가 더해지면서 원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비밀스러운 힘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환율의 진정한 비밀은 단순히 매일 변동하는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졌는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견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단합력과 기업들의 끈질긴 생존력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한국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원화 가치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빛의 실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